네,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만 조선주들은 최근에 좀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조선주 업황하고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실적 개선도 얘기가 나오고 정부의 지원도 호재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업황이 좋다는 건 막 하도 들어서 좋은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게 주가로 반영되느냐는 또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업황의 절대적인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저희가 신조성과 지수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저희가 지수상으로 17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그게 170포인트를 넘어섰던 기간이 과거에 저희가 초호황이라고 불렀던 네.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말 정도까지 유지를 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발주량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면서 이 정도의 그 수주 성과를 기록했던 시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었고 네네. 사실 그 뒤에는 그냥 가격은 높았지만 수주량은 조금 급감했었던 시기였었는데요. 요즘에 오히려 수주는 좀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가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올해는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올라간 그 상승폭만큼 이미 5개월 동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오르고 있다. 그 네. 얘기는 수주도 많아지고 수주 받는 배 가격도 비싸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훼손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주 전망은 올해도 계속 이렇게 뭐 좋아질 걸로 보고 계세요? 수주량에 대해서는 사실 네.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전망기관이나 조선 업체들이 작년보다 한 20-30%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많이 언급을 네네. 했었는데요. 저희는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대장선종으로 이끌었었던 부분은 전체 조선 시장에서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까지 수주를 좀 발주를 참고 있는 네. 부정기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주가 되면 조선 업체들의 전체적인 수주 볼륨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늘어날 있습니다. 수 있다. 네. 작년 말에 한 20에서 30% 정도 수주가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뭐 주력 선박들 말고 다른 것들 아까 부정기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부정기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버스처럼 다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송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벌크선이라고 벌크선 같은 부르는 것들. 것과 아니면 탱커 이런 것들이 부정기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수주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이제 에너지 문제가 터지면서 LNG선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주가 너무 많아져서 도리어 LNG선의 공급 과잉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한 700척 정도의 LNG 캐리어가 있고 네. 지금 수주 잔고가 310척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히스토리 대비해서 봐도 지금 수주 잔고의 레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LNG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축소가 되는 국면이거나 아니면 LNG를 장기적으로 사서 쓰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이제 이 계획을 좀 뒤로 미루면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 전 대비해서 LNG를 사용하는 국가의 수가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한 44개국이 수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1개국이 수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LNG 개발 프로젝트가 딜레이되는 사례가 별로 없이 계약이 쏙쏙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저희가 LNG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유럽 지역에서의 LNG 수입량이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NG에 대한 부분은 뭐 2004년이나 뭐 2013년과 같은 그런 사이클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700척이 돌아다니고 있고 수주한 게 310척이다 그랬는데 네. 과거에 이제 LNG선이 가장 호황일 때 많이 돌아다닐 때는 몇 척까지 돌아다녔었나요? 저희가 2004년 이럴 때 카타르가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100척 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상에는 200척밖에 없는 LNG 캐리어에다 대고 100척을 발주를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LNG 캐리어 양은 계속 늘어난 계속 추세다. 늘어나는 수준이군요. 네. 사용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310척 수주가 돼 있지만 이게 시장의 과잉이나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LNG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가장 주력선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전체 나오고 있는 LNG 캐리어 중에 거의 80% 정도를 한국이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종 내에서의 한국의 그
존재감은 좀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조선 업체들이 LNG를 만드는 캐파는 어쨌든 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정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LNG만 대장선종으로 보긴 어렵고 LNG가 이제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쟁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수주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선업종에 인력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혹시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리스크로 좀 크게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과거 대비 한국의 조선 생산 역량도 네네. 한 4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음. 저희가 40% 정도 줄어들기 이전에 이제 조선에 그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2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게 10만 명이 깨졌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시 옛날 수준으로 20만 명까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업계에서 추산을 하는 것이 한 14,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추산하기로는 지금 한 5,500명 가량은 충원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자체적인 육성이나 뭐 외국인을 들여오거나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 좀 넘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추가로 더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인건비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익 훼손의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희가 어차피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이 네.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희는 단가에 대한 상승은 이미 작년에 반영을 했고 실제로 매출이 잘 늘어날 수 있을 만큼 이 영업이 지속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엄영권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 업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시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주가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최근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진짜 초호황 국면에서 주가도 막 춤을 추면서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게 과거의 경험들로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투자하면 조선업은 어닝 쇼크로 답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수주는 많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뭐 턴키 수주했다가 이익 안 나가지고 손실로 남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의 성과가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8년 요럴 때 낮은 때 대비해서 주요 선종의 성과는 거의 40, 5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뒤에 수주한 것들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단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 그렇게 어닝 쇼크를 많이 경험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속 다운사이징이 되는 가운데 조선 업체들의 몸집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지금 10년 동안 비용을 줄이면서 많이 네네. 적자를 감내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이제 10년의 박스권을 뚫고 저희가 전반적인 그 건조량 자체가 다시 그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고정비 커버 효과와 매출액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만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호황 사이클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까도 수주도 늘어나고 뭐 다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장기 호황 사이클이 뭐 1년을 간다, 2년을 간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적적인 측면에선 저희는 25년까지 이제 감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에서 여기서 갑자기 급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2021년, 22년까지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의 대장선종은 전체 선박 시장 중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일부 선박의 발주가 나온 것이고 네. 저희가 아직 과반 이상, 60% 이상 차지하는 부정기선의 발주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주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했을 때 실적만큼은 개선 추세를 3년에 대해서 개런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점은 굳이 올해는 아니다. 내년 정도에 생각해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선박 발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불안해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위험성 리스크는 뭐가 있어요? 저희가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주가가 빠진 부분이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시황의 이미 반영이 흐름이었다고 됐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운 업체들 운임이 자꾸 빠지니까 이렇게 운임이 빠지게 되면 결국엔 조선 업체한테 이러한 침체 상황이 이제 전이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해운 업체들의 어닝 수준 자체도 매우 많이
개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객사의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아직 해상물 동량의 그 감소 수준을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네네. 경험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탈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걱정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는 정말 타이밍 좋게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선주 중에 우리 엄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 좀 소개해주고 가십시오.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 잘 하고 아직 주가 반영 좀 덜 된 업체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네.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필수 기자재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HSD 엔진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말씀하셨어요. 조선주 쪽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기자재 쪽에 HSD 엔진. HSD 엔진은 저희 전문가들도 나와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선주의 전망적인 호황의 사이클이 2025년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다양한 조선주에 관련된 투자자들의 걱정까지 해석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조선주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